청년 후계농만 합격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다. 현실을 마주하니 생각보다 너무 높다. 안녕하세요, 폰타디노입니다. 오늘은 24년도 청년 후계농 모집과 관련된 정보와 제 경험을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후계농 모집 정식 지침이 12월 5일날 공개됐죠. 23년도가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으나 청년 후계농에서 청년 창업농, 이제는 청년 농업인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걸 왜 또 변경했을까요? 모집 확대 효과 때문일까요? 해가 멀다 하고 자꾸 바뀌는 명칭은 잘못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명 모집으로 올해보다 1,000명 더 확대될 예정이네요.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합격 전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 많은 질문을 하고 이용했던 카페인 걸로 기억하네요. 예, 네이버 카페입니다. 공식 카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년 농업인으로서 1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바탕으로 3가지 주요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농 정착자금은 만능이 아닙니다. 5억 원과 1.5%의 대출이 매력적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스마트팜이나 시설 대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설 관련 교육을 계속 받으시게 되면 장비의 기능을 알 수 있게 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농업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설 견적이 계속 상승하게 되고 금리는 적지만 투자금이 늘어나는 마법 효과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죠. 원하는 장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가에 분명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팜이라는 건 결국 아파트 한 채를 갈아놓는 거하고 같습니다. 두 번째, 농지 구매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최종 합격 시기가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지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하면 다른 청년 농업인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입장에서 가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농사를 뛰어들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을 깨달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필요하면 항상 그 시기에 장비든 어떤 농지든 아니면 혹은 시설이든 다른 사람도 필요한 시기가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경매하듯이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때의 가격은 좀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매하실 때는 농지의 모양, 햇볕의 양, 물의 중요성, 그리고 노지를 계획하신다면 토양의 성질까지 고려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배수 관련해서 잘 챙겨보시지 않으면 저 같은 침수가 잦은 매우 심각한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뛰어들었죠.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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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스마트팜에 대한 환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환경 제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그랬던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청년 농업인으로서 준비하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현재의 스마트팜은 환경을 제어하는 겁니다. 노동력이나 물리력이 감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노동력이나 물리력이 더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왜냐면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광, 수분, 양분, 그리고 이산화탄소, 온습도를 제어를 하는 걸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물을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노동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리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만 하면 모든 게 다 술술 풀릴 거라는 절대 그런 환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스마트팜의 환경 제어 장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7살 아이한테 고사양 컴퓨터를 사준 뒤에 온라인 게임을 한번 시켜보세요. 원하는 수준만큼 게임을 할 수 있을지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관련된 스마트팜 교육을 계속 받아보고 나서 느낀 생각은 처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UI만 보고 판단해서 접근했을 때는 고등학교에 게임하던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스마트한 장비들이 혹은 그냥 전기 신호만 온오프로 주는 일종의 그 전자장비
장비들이 식물을 키운다는 것과 결합하게 되니까 이 공부해야 되는 범위와 제어 조건을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유튜브 알고리즘급의 공부 범위로 늘어나는 것 같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수년이 지나도 제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늘어놓으면 너무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환상과 오해 그리고 신중한 계획 없이 접근하시면 너무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옛말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호기롭게 도전한다고 피해를 입지 않고 청년 농업인들이 직장생활보다 많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 단계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도 베테랑 사원이 될 때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매출이 원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농업은 그러한 판이라는 걸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겪어봐야 한다고 제가 1년을 겪고 나서 이게 어떤 판인지 이제 느낌이 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겠지만 정말 걱정이 많이 돼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그 좋은 정책과 제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돼요. 청년이라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청년은 그 시간을 갈아서 중년층이나 그 뒤에 나이가 왔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갖추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노력 없이 혹은 자기가 투자하는 시간 없이 그리고 깊은 정도의 학습 없이는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를 운영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콘타디노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